HBM은 하이닉스한테 뺏겼지만 삼성전자가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레거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PC, 모바일, 일반 서버인데 이제 막 회복 시작. 회복이 극대화되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언제 극대화되냐? 주가는 추세나 방향성이 무서운데 이렇게 가면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게, 3조 달러면 4만 1000조죠. 4만 1000조. 그러니까 4만 1000조인데 3조 달러 돌파한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현재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고, 애플 제쳤으니까 엔비디아가 시총 전체 글로벌 시총 2등입니다. 3조 달러 돌파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2조 달러 돌파한 지 100일 만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나 걸렸냐? 아마 애플이 760일인가 걸렸으니까 역대급으로 빨리 된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주가를 철저하게 이익의 함수라고 보면, 주가가 올라간 거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나온 거가 매출이 262%가 증가했고요. 260.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6.12달러로 이익은 461.5%를 초과하면서 컨센서스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초과를 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7%가 늘어났고요. 매출이.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라고 하죠. 원재료를 뺀 매출 총 이익률이 70% 중후반대가 나오는 거는 매출 이익률까지 다 역대급, 마진까지 역대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를 포워드 PER로 보면 1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60배 정도였는데, 60배도 뭐 엔비디아처럼 세계 1등 회사인데, 뭐 2차 전지 회사도 뭐 100배 이상 받는데 엔비디아 60배면 많다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익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니까 PER이 60배에서 지금 주가 오른 거 감안한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올라도 38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60배에서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38배면 엔비디아 주가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비싸다고 얘기하기보다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요. 엔비디아가 그 블랙엘 시리즈를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기존 시리즈 H100하고 H200을 사람들이 안 사갈 거야. 블랙엘 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H100하고 H200을 안 사갈 거야 하는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나 루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생각해봤더니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H100, H200이라도 최대한 빨리 사서 내가 먼저 빨리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것보다 시장의 수요가 더 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비싸게 파는 거. 와, 무지막지하게 비싸요. 5천만 원 넘는 것이죠. 엔비디아 칩 하나가 5천만 원대예요. 근데 지금 또 새로운 또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AI가 학습이 있고 추론이 있는데, 학습에서 추론 쪽이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추론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추론의 엔비디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추론 쪽 데이터 센터가 지금 40%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6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미 학습에서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 추론 쪽에서도 새롭게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이제 대체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마이아 100, 그다음에 그 AMD의 신상 나온 거, 지금 삼성전자랑 조인해서 하는 신규 칩, 그게 생각만큼 확실한 대체자라고 할 만큼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가격은 싸더라도.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싸도 그래도 엔비디아 칩이지 하고 하는 거고, 엔비디아가 루빈 칩이라고 AI 전용 신규 칩을
만들었는데 그거 신제품 계속 발표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루빈 그 AI 칩에 HBM이 기존에 8개 들어가는 거에서 12개로 50% 넘게 HBM 칩을 확대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 언제 꺾일까? 여기 지금 매출이 260%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이 461% 늘어나는데 460% 이익 늘어난 게 갑자기 10%로 줄어들진 않겠죠. 점차적으로 줄어들 건데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엔비디아가 461% 유지할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 외국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역대급으로 지금 이제 그 3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까지 3배 이상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10조 달러면요 1경이거든요. 1경. 근데 그렇게 밝히려면 계속 매출과 이익이 막 200% 400%씩 유지돼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건데 그러면 언제 올지는 현실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은 뭐 끄떡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점유율이 85%인가 그래요. 이 AI 가속기 칩 쪽에서. 근데 85%에서 계속 낮아지겠죠. 그 AMD 칩도 계속 치고 들어올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칩도 계속 치고 들어올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지금 메타도 개발하죠. 아마존도 개발하죠. 구글도 계속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 독주가 꺾일 거냐, 독점이 꺾일 거냐. 그거는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어렵고 26년도 정도 되면은 충분히 그 후발주자들의 칩 성능이 올라와서 그래서 26년 정도 되면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아까 원가를 뺀 매출 총 이익률이 70% 정도 되는 거에 기반은 독점이라는 구조인데 독점 깨져가지고 70%에서 막 40%까지 내려온다 그런 징조가 계속 보이겠죠. 뭐 시장 침투율 뭐 뺏기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또 항상 선반영이잖아요. 그럼 26년에 독점 구조가 깨지면 주가는 25년 내년부터는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산다고 하면 솔직히 투자엔 국경이 없는 거니까 저는 딱 한 종목 꼽으라면 엔비디아를 못 사면 오히려 TSMC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하이닉스는 밝힌 거는 26년까지 우리는 호황 사이클 유지될 거다 그렇게 보고 올해 하이닉스가 대략 영업이익 기준으로 20조 근데 시총 얼마죠? 141조니까 대략 영업이익 20조 난다고 치면 아직도 7배인 거죠. 그죠? 밸류에이션 비싸지 않죠? 내년에 44조 영업이익 낸다고 하면 PR이 140조 기준이면 3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영업이익이 유지된다고 하면 하이닉스도 주가가 크게 빠질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TSV 전극 공정 적용한 이 HBM 칩종에서는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니까 지금 와 저는 55%인가 그럴 거예요. 엄청난 점유율이라고 보죠. 뭐 거의 독점 가까운 수준인데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이 세 개의 협력 체제가 내년까지는 공고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반대 세력으로 삼성전자, AMD 이렇게 그 세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TSMC의 소위 말하는 병목 현상, 캐파를 빨리 못 쳐내는 현상이 올해 하반기에 급격하게 또 줄어들 것 같아요. TSMC 계속 코어스 캐파 증설하는 거 아시죠? 줄어들 것 같고 올해 내년은 계속 역대급 매출을 찍을 것 같은데 찍는 것만큼 하이닉스도 캐파를 계속 늘려야 되는 거죠.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캐파를 늘리려면 하이닉스의 재무 여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재무 여력 심플하게 부채 비율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되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6조, 32조, 33조 이렇게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도 13조, 17조, 19조 좋아지고 부채 비율도 82%, 65%, 52%까지 떨어지니까 재무 여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만 그 적기에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 언제 그럼 이걸 뺏길까? 내년에 상당 부분 좀 뺏기지 않을까? 왜냐면 엔비디아 관련돼서 막 삼성전자 납품 못한다 막 그게 잘못된 오보가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직접 삼성 우리 납품 못 받는 거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언제 HBM 납품하냐?
올해 2분기 계획이 안 바뀌었거든요. 2분기에 HBM3랑 내년 초에 가장 빠르게 HBM4 7세대는 삼성전자 가장 빠르게 납품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하이닉스가 점유율 많이 뺏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까지 역대급 실적 찍으면 내후년부터 실적이 많이 꺾일 텐데 HBM 가속기 칩도 결국은 정점 피크 찍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크 찍고 내려오는 거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당장 안 되더라도 26년 정도 되면은 좀 피크 찍고 내려올 확률이 있고, 왜냐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엔비디아가 2월 달에 마이크론 받았고 8월 달에 삼성전자 받으면 하이닉스 입지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익의 최대 피크 찍는 게 아마 25년에서 26년 넘어가는 사이라고 보면 주가가 그때 25년도에 주가는 최소 6개월에서 뭐 최대 뭐 1년 정도 선반영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HBM만 좋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일반 쪽,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 DDR5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장 공간 SSD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그 낸드 요런 쪽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이 다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돼서도 레거시가 회복되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개인적으로 주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이고, 분기별로 디램하고 낸드 모두 가격이 20%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램보다 더 안 좋았던 건 낸드인데 낸드 가격이 QOQ로 30%씩 올라간다는 건 낸드 업황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데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장치도 엄청나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낸드도 계속 높이 쌓았는데 그 높이 쌓는 기술력 관련된 미세 공정, 그리고 이 패키징 기술 관련돼서도 하이닉스가 패키징 딸리면 TSMC랑 차세대 패키징 계속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헝그리하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내년까지는 최소한 주가는 그렇게 엔비디아랑 같이 가는 모양새를 나타낼 것 같은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니까 만약에 올해 내년 치거까지 이미 다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전 지금도 그러니까 내년 이익 치거까지 이미 땡겼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땡겨서 선반영하면 내년 생각보다 조정은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하이닉스하고 TSMC가 둘 다 엔비디아 수혜주지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의 이익 성장의 안정성보다 TSMC의 이익 성장의 안정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고 있어서 TSMC를 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에서만 나는 이익이 20조, 30조고 삼성전자 이익의 40%는 휴대폰이에요. 그리고 가전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한 20%, 15에서 20% 되고. 근데 삼성전자도 HBM 매출 기준으로 15%니까 훨씬, 하이닉스는 이미 HBM 매출이 40%, 50%고 삼성전자는 HBM 매출 비중이 반도체 사업부 매출의 15%니까 오히려 역으로 역발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HBM 매출 포지션이 4배 가까이 커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아까 칩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AMD의 MI300X입니다. MI300X 수주가 꾸준히 삼성전자랑 AMD랑 긴밀하게 협업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레거시가 좋아지면 일반 레거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레거시의 55.8%를 차지하니까 레거시 좋아진다?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수혜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SSD인데요. ESSD. 그러니까 이게 저장 장치인데 이 ESSD가 AI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에 왜 우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전부 다 지금 SSD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럼 ESSD가 올해만 4배 이상 늘어나고요. 이 ESSD도 기술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공부 차원에서. TLC가 있고 QLC가 있는데 TLC, QLC 모두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압도할 정도로 기술 진입장벽, 기술력이 삼성전자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236단 TLC, 290단 QLC가 모두 삼성전자 쪽에서 이 SSD, ESSD가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고 있고요. 낸드는 이제 9세대 낸드가 나오거든요. 9세대 V낸드. 요게 9세대 V낸드가 아마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양산하며 메모리 쪽 기술 리더십도 HBM은 하이닉스한테 뺏겼지만 삼성전자가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레거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PC 모바일 일반 서버인데 PC 모바일 서버는 이제 막 회복 시작. 그러니까 결론은 회복이 극대화되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 언제 극대화되냐? 25년도에 극대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HBM 관련돼서 좀 추가로 덧붙이면 중국 로컬 업체가 HBM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자체적으로 막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술은 삼성전자보다 더 떨어지려는데 개발하려는 이유는 HBM 수요가 하여튼 올해 내년에는 폭증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HBM을 전부 하이닉스 거 갖다 쓸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공급 캐파가 안 됩니다. 못 쳐내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돼서 HBM 칩 수요가 올해 예상되는 거가 공급보다 수요가 20% 이상 차이 나고요. 내년에 조금 빠지더라고요. 내년에 대략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13%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좋게 보는 데는 한 17%니까 그래도 여전히 수요 공급 차이가 15% 이상 나니까 가격은 떨어질 일은 없는 거고 그리고 HBM 커지면 같이 커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우리 과거에 썼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전부 SSD로 바꿀 건데 SSD가 기존에 8테라 쓰던 걸 64테라로 8배 늘어나거든요. 그럼 가격이 비싸지죠. 당연히 비싸지고 초고용량이니까 더 마진도 좋아요. 그러니까 초고용량의 SSD가 수혜가 늘어날 건데 그 SSD는 AI 추론 때문에 AI 추론의 정확성 때문에 대규모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이 64테라급의 이 SSD가 증가하면 그 수혜는 온전히 삼성전자가 볼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의 이 차세대 패키징 후공정 쪽에 게이트 얼 어라운드 이게 수율이 진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거든요. 20%가 아직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그냥 죄다 불량인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전략적으로 야 불량은 우리가 커버 칠 테니까 빅테크 제발 물량만 대줘. 그래서 빅테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볼 건 없는 거예요. 불량을 삼성전자 자기네들이 감당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 대만의 TSMC 기다리다 짜증난 빅테크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도 자기네들이 불량 처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물량만 맞춰줘. 내년까지 물량 맞춰줘 해서 일부 고객사 중에 지금 삼성전자 TSMC 번호표 들고 있다 짜증난 고객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확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만 경쟁사에 의존하는 소위 말하는 이 설계 업체들, 글로벌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굉장히 짜증난 상황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 향상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시죠? 삼성전자 그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원탑 수장이었던 전영현 부회장님이 경경사장님 대신에 그 구원투수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지금 부진한 파운드리를 어떻게 회복하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숫자도 파운드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되지는 않지만 적자폭이 엄청나게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은 통과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나노 공정 쪽에 수율이 안정화돼야 되고 일반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재고 조정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수율 안정화만 되면 재고 조정은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돼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올해 30% 넘게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니까 내년에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데이터 센터 투자. 그럼 데이터 센터 투자 줄어드는 부분의 타격은 삼성전자보다 저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